한 외국인 여성이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한 표정으로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부산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차역 내부에서 길을 알려주는 안내 장소로 다가간 외국인 여성은 이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빨리 사람을 찾아달라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기차역 안내원분의 길 안내 도움을 받은 외국인 여성은 일반 승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기차 정비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외국인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게 되고 뒤를 돌아본 여성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서류 가방에서는 묶여있던 현금 뭉치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 외국인 여성은 현금을 주우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부산역에서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희 영원한 단짝 한국인 새 남편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40대 영국 여성 고메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옆에서 서로 도와주는 한국인 남편인 영호 씨와 저는 각자 결혼의 아픔을 겪고 새롭게 재혼한 재혼부부인데요. 영호 씨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두 번 다시 결혼의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재혼을 망설였던 저였지만 영호 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에도 각자의 아픔을 서로 잘 보듬어주고 평생을 살자며 저에게 진심 어린 재혼 결혼을 고백했고 저는 영호 씨의 진실한 모습에 한국에서의 재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영호 씨와의 재혼 생활이 평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재혼 가정은 각자의 자식들이 있다면 원만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영호 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20대 시절 일찍 임신을 하며 가지게 된 저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 소피가 있었고 소피는 자신에게 한국인 새아빠 영호 씨가 생긴다는 사실에 집을 나가버릴 정도로 저희 재혼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저 또한 영호 씨의 유일한 부탁인 한국에서 재혼 생활을 하자는 요청은 죽기보다 싫었을 정도로 한국에 가기 싫어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인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태어난 가정은 부모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을 뿐 영국에서는 꽤 상위층에 분류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에게 늘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셨고 저 또한 다른 평범한 친구들은 누릴 수 없는 영국 상위층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려오며 평탄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게도 아버지가 없다는 불안한 느낌과 올바른 가족 구성원을 느껴보지 못한 감정적인 문제는 저에게 큰 결핍을 발생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하루빨리 평범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것에 더해 아이도 빨리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원래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기에 제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저희 이름으로 해놓은 각종 투자처에서 월마다 많은 돈이 들어왔고 어머니 또한 저에게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지식 수준이나 교양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원하셨기에 저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많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의 나이가 되니 어머니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유한 상위층 가정의 자식들과의 강제적인 만남을 강요하셨고 경제적인 배경이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로 저를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강제적인 결혼 주선 자리로 20대가 되자마자 무려 30번이 넘는 소개팅을 진행했던 저는 이러한 자리의 만남이 지속되어 갈수록 점점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에 그 누구에게도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 근처 주위를 산책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한 남자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더군요.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직업 활동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한 그의 모습은 항상 상위층 가정 환경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온 저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이었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그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된 호감이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노래를 들으러 오던 저의 모습에 그 또한 호감을 느꼈는지 제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와 저는 매일 밤 공연이 끝나면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한순간의 호감이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명확한 직업 없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제이든과의 결혼을 끝까지 말리셨지만 저는 그대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만난 지 약 2개월 만에 제이든과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죠. 또한 이미 저는
제이든과의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임신을 한 상태였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딸 소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든이 직업이 없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소피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았고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 제이든과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매번 참아내게 되었죠. 하지만 제이든은 소피가 태어났음에도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몰래 다른 여자와의 만남에 사용하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이든은 자신은 떳떳하다며 소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이혼하자는 말만 결혼 생활 내내 반복하게 되었고 하루는 소피에게도 감정적인 화를 내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소피도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빠인 제이슨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결혼 6년 만에 제이든과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이슨과 이혼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호텔을 물려받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어머니 대신 혼자 사업을 돌봐야 하는 저의 상황 때문에 소피는 항상 혼자 있어야만 했고 부모의 손이 아닌 타인의 손을 타게 되면서 점점 커갈수록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소피가 20대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호텔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사업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 소피와 시간을 자주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미 소피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문제아로 변해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피의 모습은 어렸을 때 소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문제였던 것이 확실했고 저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소피의 뒷수습을 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피와 단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가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소피와의 가족여행을 준비하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식들이 요즘 한국의 K-팝 문화와 한국에 빠져 있어서 매일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는 말을 한다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 또한 소피가 한국 여행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싸이를 풀어볼 겸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죠. 더욱 행복한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영국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인타운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몇몇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들과도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한 한국인 남자가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저는 주인 친구에게 저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라며 질문을 건넸고 주인 친구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잠깐 출장 때문에 영국에 온 것이라면서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그에 맞지 않게 다부진 체격과 야외에서 일을 하는 듯 건강해 보이는 피부에 저는 큰 호감을 느꼈고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그의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의 술인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와 똑같이 결혼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에 큰 동질감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 또한 저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그날 밤 저와 영호 씨는 처음 본 단 하루 만에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죠. 영호 씨는 한국에서 기차와 지하철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며 간단하게 자신의 직업을 소개해 주었고 지금은 출장 때문에 일주일 정도 영국에서 지내게 되었다면서 그 사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자는 호감 표시를 먼저 보여주더군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저는 영호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영호 씨가 자신이 일하던 사진들을 보여줄 때마다 뭔가 최첨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도시적인 모습에 한국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유행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호 씨의 한국 일상 사진들은 적절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영호 씨는 한국의 길거리는 영국과 다르게 안전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된다며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꼭 저녁에 여행을 와보라는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그 사이 저는 그러한 영호 씨의 모습에 더욱 더 큰 호감을 느꼈고 영호 씨가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
각자 결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재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답을 해주겠다는 말로 곧바로 영국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당연히 영호 씨의 그러한 대답에 아무래도 영호 씨는 언어적 장벽도 있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인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영호 씨와의 재혼 만남을 포기하게 되었고 저의 딸 소피에게도 영호 씨에 대한 관계에 조언을 구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피는 자신에게 한국인 새아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저희 말에 뜬금없이 한국은 영국보다 엄청난 후진국이고 매우 위험한 나라인데 왜 굳이 그런 나라의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젊은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소피에게 말했던 것이지만 소피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한국은 너무 위험한 나라이고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어렸을 때 자신을 괴롭힌 아빠 제이슨과 다를 것이 없는 재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픔을 겪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슬프기도 했지만 저는 소피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정말로 없애주고 싶었고 제가 영호 씨의 사진으로 본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의 모습을 소피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죠. 또한 저조차도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저는 소피를 붙잡고 영호 씨가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했고 그가 태어난 나라도 영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며 계속해서 딸 소피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저와 이혼을 결정지은 제이든 때문인지 자꾸만 제가 재결합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인과 재혼을 하면 자신은 집을 나가버릴 것이라며 저를 압박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기다리고 있던 영호 씨에게 같이 노력을 하며 살아가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영호 씨에게 딸 소피가 재혼을 허락하지 않아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영호 씨는 저희 말을 듣고 조금 고민하더니 그렇다면 소피와 함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오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고 저는 영호 씨의 조언으로 소피에게는 재혼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영호 씨를 만나러 가자며 설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3주 뒤 저는 영호 씨와 계획한 날짜에 맞추어 소피와 함께 인생 처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피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길거리가 너무 신기한 듯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에서는 항상 짐 가방을 뺏길까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조금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영호 씨와 계획한 대로 일단 영호 씨가 일하고 있는 부산에 도착하기 전 소피에게 한국의 K-팝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서울의 한 콘서트장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고 소피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콘서트장에서 공연이 시작되자 K-팝에 큰 흥미를 느끼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소피는 콘서트장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가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질서정연하게 콘서트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영국과 한국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즐긴 뒤 저는 곧바로 소피와 함께 영호 씨가 있는 근무지로 가기 위해 한국의 기차인 KTX에 탑승했고 소피는 영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KTX에 탑승하자 어떻게 기차가 이렇게 쾌적하지라며 기차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놀라는 반응이었죠. 기차를 타고 가며 소피는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도시 모습에 너무나 놀란 듯 보였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이용하는 기차 문화에 한국인들은 참 신기하다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영호 씨가 일하고 있는 부산역에 도착해 저는 곧바로 소피를 데리고 기차 외벽을 청소하고 있다는 영호 씨를 만나러 근무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소피는 기차 외벽을 청소하고 있는 영호 씨를 보더니 저 사람이냐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을 하고 있는 영호 씨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저는 영호 씨와 따뜻한 포옹을 할 수 있었고 영호 씨 또한 소피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기에 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보자며 소피에게 따뜻한 악수를 건네주더군요. 알고 봤더니 영호 씨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영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 저는 그러한 영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차이에 조금이라도 일찍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작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호 씨의 아파트에 도착한 소피는 아파트 지하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주거시설에 영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버렸고
한국에서 저 그리고 영호 씨와 함께 무려 3주간의 긴 한국 여행 시간을 보낸 뒤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소피는 대학교마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신청했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영호 씨 그리고 소피는 바다가 가까운 부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아주 가끔 소피는 영국 같은 불편하고 느린 나라에서 어떻게 평생을 살았지라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